외국인 남성이 사무실 안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사장실에 들어갑니다. 손님용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책상 위에 놓인 돈 봉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뭔가 결심한 듯 손을 뻗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파키스탄인 함자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함자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실 분들께 혼날 각오를 하고 부끄러운 과거이자 제 노력의 원천이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홀로 남은 어머니와 아내, 딸, 아들이 있는데요. 저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기에 밤낮 없이 일했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에서 살던 이웃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형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군요. 물어보니 이웃의 남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웃집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흔쾌히 도와주어 저는 한국의 공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할 때는 빨리빨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더군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더 열심히 하면 가족의 형편이 금방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잔업이 있을 때는 항상 나서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공장에는 저 외에도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었죠. 사장님은 모두 고생한다며 회식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차별 없이 대해주는 사장님의 모습에 다들 감사히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가족과 통화를 하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었기에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아내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제가 갈 수도 없고 답답했죠. 별일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다급한 목소리로 아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에 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그동안 보내준 돈의 행방을 묻자 생활과 학비, 그동안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들을 갚느라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걱정 말고 기다려달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수중에는 돈이 없어 막상 돈을 빌리려고 하니 빌릴 곳이 없더군요. 공장의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도 가족들에게 돈을 다 보내버리는 형편이었기에 저에게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식물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죠. 저는 사장님께 부탁드릴 심산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항상 격리와 관리직 직원 몇 명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다가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자리 한편에 돈 봉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딱 봐도 두툼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돈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 하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먼저 물어보자. 사장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으나 저는 결국 눈앞에 있는 돈에 손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심장이 쿵쾅대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바깥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천천히 편의점으로 향하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의 ATM 기계로 현금을 제 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 폰뱅킹으로 고향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아내의 수술을 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죠. 양가 감정이 들더군요. 아내를 구했다는 안도감, 도둑질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 평소처럼 일을 하려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심호흡을 하면서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공장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잔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관리직 직원들이 담배를 피며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돈이 없어졌으며 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금액이 상당하니 범인은 제대로 혼쭐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은 척 지나갔으나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CCTV를 달아두지 않았기에 쉽게 범인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라도 사장님께 제 범행을 시인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후부터는 경찰이 공장으로 오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처음에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몇 가지를 묻더니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별다른 질문도 아니었지만 긴장되더군요. 금방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도망가는 것은 어떨까 싶더군요. 불법 체류자로 있던 사람들도 본 적이 있었기에 도망가도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복잡할 때 아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수술을 잘 마쳤다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훔친 돈으로 아내를 살리긴 했지만 이게 맞나 싶더군요.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용의자로 체포된다는 것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군말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게 되자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대로 감옥에 가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어쩌나, 아내가 다시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싶었죠.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추궁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도난당한 금액과 같은 액수의 돈이 제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편의점 CCTV에 찍힌 저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게 잠깐 같이 담배를 피고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경찰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책임진다는 식으로 사장님이 말하자 경찰이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저와 사장님을 보내주더군요. 사장님과 저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저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사장님은 담배를 자신의 입에 물고 길게 한 모금 하시더니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다쳐서 수술비가 문제였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감옥에 가면 가족들이 걱정이라고 했죠. 가만히 듣던 사장님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뛰쳐나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하던 경찰 앞에 앉자 사장님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망하지만 돈 봉투는 집에서 발견되어서 신고를 취하하겠다며 제 계좌에 있던 돈은 자신이 가불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불해준 돈과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돈의 액수가 헷갈려서 잘못 신고를 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불해준 돈과 도난 신고한 돈 봉투의 금액이 맞았을 거라고 하셨죠. 자신이 정신이 없었다면서 경찰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심해졌다며 경찰에게 저를 데려가도 좋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허탈하게 웃으며 정말 돈 봉투가 집에서 나온 게 맞냐며 신고를 취하하는 게 맞냐고 2번 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취하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함께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은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아내가 많이 아프면 말을 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장님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저는 한참을 사장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한 일은 정말 나쁜 일이지만 이번 기회로 성실한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생각만 했는데 사장님은 저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사장님은 같이 점심을 먹자며 저를 데리고 가 맛있는 밥까지 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후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월급 이외의 돈은 빌려준 것이니 먼 훗날에 꼭 갚아야 한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면 꼭 이야기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사장님의 용서 덕분에 지금의 저와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준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함자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함자 씨는 현재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비로 인해 훔쳤던 돈은 사장님께 갚았으며 노력해서 사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사장님 덕분에 더 착실하게 살아갈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몇 번이나 표현하셨습니다.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